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컴포넌트를 활용하여 가구를 모델링해 보겠습니다. 컴포넌트로 반복되거나 대칭되는 부분을 제작할 수 있으며 클릭하면 물체가 이동, 회전하거나 형태가 변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내부 공간을 구획하고 각 가구를 1차적으로 박스 형태로 모델링을 해두었습니다. 의자는 컴포넌트로 제작하고 배치하였으므로 하나를 수정하면 일괄적으로 모두 반영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전체 사이즈를 잡은 박스를 베이스로 하여 각 부재를 제작합니다. 박스를 모델링하면서 의자의 크기나 비율 등은 미리 검토한 이유이므로 이제 세부 형태를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살짝 기울기가 있는 뒤쪽 다리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관절이 꺾이는 부분에 사각형을 복사하여 위치시킵니다. 기울일 객체를 선택하고 회전 툴로 각도를 조절합니다. 또는 이동 툴로 움직여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바닥 쪽은 면이 평평해야 하므로 이렇게 작업하였습니다. 반대쪽 부분은 모서리를 살짝 커팅해 모양을 내주었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박스는 필요가 없을 경우 제거하거나 숨겨서 작업합니다. 컴포넌트 편집 시 주변 오브젝트를 숨기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단축키로 지정하여 쉽게 기능을 켜고 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 창, 환경 설정,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단축키 설정 창을 확인합니다. 모델의 나머지 부분 숨기기를 찾아서 단축키를 지정합니다. 저는 Alt1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작업 중 지정한 단축키를 누르면 선택한 그룹 및 컴포넌트를 제외하고 주변 객체가 안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컴포넌트만 화면에 나타나므로 편집하기 좋습니다. 중간에 임시로 그려놓았던 선들을 지워줍니다. 다음으로 좌판 부분을 작업합니다. 우선 각 다리를 잇는 사각형을 그린 뒤 조금씩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재를 추가적으로 제작합니다. 그리고 각각 그룹으로 지정하여 나중에 변형이나 수정이 쉽도록 합니다. 반복되는 형태가 많다면 컴포넌트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받이 부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선 정방향에서 작업 후 그룹 또는 컴포넌트로 먼저 지정합니다. 그 후에 기울이거나 회전해야지 원래 기존 축을 유지하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기울어진 상태로 그룹이나 컴포넌트를 지정하면 수정할 때 원하는 방향으로 작업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처음 만들었을 때 축을 기억하고 있으므로 일정 방향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등받이 위아래 부분을 살짝 볼록하게 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의자를 완성하였고 이상 없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TV장을 제작하는 과정을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구조를 각각 파트로 나누어서 그룹으로 형태를 잡습니다. 하단 쪽 장식은 홀을 활용하여 곡선을 그려주어 작업하였습니다. 각각 나눠진 부재를 이동하거나 수정하여 비율을 적당히 맞춰 나갑니다. 이제 각 서랍 부분을 컴포넌트로 작업하여 일괄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타입의 문짝을 만들고 모서리가 살짝 각진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재질 입히고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 소파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인용 사이즈를 바탕으로 박스와 가이드라인을 그려두었습니다. 팔걸이 부분의 라인을 끌어서 살짝 비스듬하게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반대쪽 부분은 컴포넌트로 배치하기 위해서 공간을 비워둡니다.
전체적인 형태를 검토한 후 팔걸이 부분을 컴포넌트로 다시 제작합니다. 앞쪽 면을 따로 떼어낸 후 다시 복사해서 붙여주었습니다. 컴포넌트를 지정하고 반대쪽도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이렇게 가구가 대칭되는 형태가 있을 때에도 컴포넌트를 활용하여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한쪽 면만 수정해도 양쪽이 다같이 변경되어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작업하다가 화면이 다른 객체에 가려질 때는 아까 설정한 단축키로 주변 객체를 숨깁니다. 형태를 만들 때 되도록이면 각 요소는 하나의 그룹으로 나눠주는 것이 좋습니다. 팔걸이 상부 부분을 따로 그룹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준이 되는 단면 형태를 먼저 만듭니다. 호 그리기 기능을 통해 곡선의 형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단면을 토대로 밀어 넣은 후 끝부분을 둥글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추가로 단면을 복사하여 면을 만들고 앞부분 스케일을 조정하여 살짝 안으로 작게 만듭니다. 그 상태에서 지우개 툴을 클릭하고 컨트롤을 누르고 선을 지우면 면이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내부에 남아있는 단면이 없어야지 보다 깔끔하게 바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각진 면에서 적은 메쉬로도 둥근 형태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단부도 둥글게 처리하였습니다. 아래 쿠션 부분도 우선 컴포넌트로 작업 후 복사하여 배치한 상태입니다. 전체를 일괄 수정하여 한 번에 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를 만들기 위해선 먼저 단면을 자르듯이 가이드라인을 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면과 선이 많을수록 더 부드러운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 부분만 선택하여 스케일로 줄이거나 이동하여 형태를 만듭니다. 중간 부분도 이런 식으로 스케일로 조정해줍니다. 어느 정도 형태가 완성이 되면 트레이에서 가장자리 부드럽게 항목을 이용하여 면을 이어줍니다. 중간에 선이 생길 때는 단면에 남아있는 경우이므로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법선간 각도를 180도로 최대한 조절하면 다시 매끄럽게 처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질을 적용하고 쇼파 모델링을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 클릭하면 상호작용하는 문을 컴포넌트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단 메뉴에서 창, 구성요소 속성을 클릭하여 창을 활성화합니다. 문짝 부분의 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컴포넌트로 지정해야 합니다. 보기, 컴포넌트 편집, 비슷한 컴포넌트 숨기기를 하면 선택한 컴포넌트 이외에 나머지를 숨깁니다. 구성요소 속성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객체의 Z축 회전값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하면 객체를 회전했을 때 그 값을 변수로 저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원클릭을 추가하여 클릭했을 때 변수가 변경되도록 설정합니다. 애니메이트 함수를 이용하면 좌표나 회전값이 지정한 값으로 움직이듯이 변경이 됩니다. 애니메이트 로테이션 G 0, 90을 기입하여 객체를 0도에서 90도로 움직이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 기능을 통해 컴포넌트를 클릭하면 처음에 객체를 만들었을 때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객체를 우클릭하고 축 변경을 통해 원하는 방향으로 변경합니다. 처음에 X축을 지정하고 다음에 Y축을 지정합니다. 다음에 테스트하면 방향이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기본적인 형태와 기능을 구현하였으므로 이제 디테일을 더해 나갑니다. 문 몰딩을 컴포넌트로 제작하여 문의 앞뒤로 배치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문짝에 문양을 넣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옵셋으로 안쪽으로 사각형을 그려서 위치를 잡고 분할합니다. 간단한 기하학을 활용하여 문양을 만들어줍니다. 형태를 완성하고 옵셋 툴로 선을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디테일을 더해 나갑니다. 한쪽 면을 제작한 이후에는 복사하여 반대편으로 배치합니다.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컴포넌트로 작업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단순히 복사하여 면을 붙여주었습니다. 컴포넌트가 너무 많아지면 관리가 어렵고 용량 최적화가 어려우므로 어느정도 완성이 된 후에는 컴포넌트를 해제하거나 너무 많이 안 쓰도록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원형 문 손잡이를 제작하였습니다. 스케치업에서 구체를 구현할 수 있지만 면 폴리곤이 많아지므로 최적화를 위해서 원형 기둥을 수정하여 작업하겠습니다. 원을 푸시 툴로 밀고 면을 스케일로 조정하여 유사 공유를 만들어냅니다. 비율을 조정하고 각 선을 지우개 툴로 매끄럽게 하여 정리합니다. 클릭하면 다른 형태로 상호작용하는 중문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문이 닫혀있는 상태와 열려있는 상태를 각각 그룹으로 만들어 지정합니다. 구성요소 속성창에서 각각 이름을 지정합니다. 컴포넌트 가장 바깥에서 각 그룹이 잘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각 그룹의 속성을 추가하여 히든 함수를 추가합니다. 이 함수는 1일 때 true, 즉 객체를 숨기고 0일 때 false로 숨기지 않은 속성으로 변경합니다. 새로 변수를 지정하여 이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컴포넌트 자체에 속성 추가를 클릭하고 type이라는 변수를 입력하여 지정합니다. 그리고 원클릭 함수를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이는 클릭할 때마다 타입 변수를 1과 2로 바꿀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닫힘으로 지정한 중문에 히든 속성의 함수를 추가합니다. 타입 변수가 1일 경우 0값을 반환하여 숨기지 않으며 다른 값일 경우 1값을 반환하여 숨기게 됩니다. 열림으로 지정한 중문은 타입 함수가 2일 경우에 작동이 되게 다음 함수를 입력합니다. 결과적으로 클릭하면 이런 방식으로 두 중문 그룹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활용하여 객체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다양한 타입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컴포넌트, 동적 구성 요소를 활용하여 가구를 모델링해 보았습니다. 컴포넌트로 반복되거나 대칭되는 부분을 제작할 수 있으며 클릭하면 물체가 이동, 회전하거나 형태가 변하는 기능을 구현하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테일을 표현하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